밤에 자꾸 깨는 분들, 오늘 제 말씀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면제 없이도 8시간 깊은 잠을 자는 방법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8년 경력의 노인병 전문의 이명준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지금까지 오직 60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진료해 왔습니다. 현재 82세, 아직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례를 통해 저는 야간뇨와 불면증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들께 직접 알려드려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 바로 소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2~3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친 날들. 아무리 자려고 해도 뒤척이기만 하는 밤.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시면서 체념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던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꾼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해. 이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하나하나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재료들은 집 앞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혹시나 어떤 재료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을 연결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는 특정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나가서 구매하기 귀찮거나 힘드신 분들은 연결된 제품을 누르시면 쉽게 온라인으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와 불면증을 잡는 진짜 핵심,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꾸 깨고 화장실에 가시는 것,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신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야간뇨, 그리고 불면증. 이 두 가지 증상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단순히 몇 번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잠이 얕아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낮에도 졸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억력까지 흔들립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치솟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으로 벽을 짚고 주저앉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골절은 곧 장기 입원을 의미하고 이는 건강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각성은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심장과 뇌혈관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문제들이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한 예로
저희 환자 중 한 분이었던 74세 정경자 여사님은 처음에는 그냥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게 불편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불면이 반복되고 낮에 계속 졸려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처럼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 밤마다 깨는 이 반복적인 현상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이 탓하지 마세요. 반드시 원인을 찾고 조용히 무너지는 건강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야간뇨와 불면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 중심에는 의외로 나트륨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금은 적게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고혈압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저염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밤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ADH라고 하죠. 이 호르몬은 밤에 우리 몸이 소변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면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동을 도와주는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쉽게 말해 소금 속에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수면 도중에 자주 깨게 되고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나트륨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이 약해지고 몸 안에 필요한 나트륨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낮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 또는 음식에서 염분을 너무 적게 섭취한 날은 그 영향이 밤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혈압 걱정에 음식간을 싱겁게 하고 소금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밤에 저혈압과 수면장애, 그리고 야간뇨 증상까지 겹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숨은 저나트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점점 무너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김봉자 여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꼭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잠들지 못해 늘 피곤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낮 동안 소금물 한 잔씩만 드시도록 했더니 불과 5일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을 쭉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마법 같아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야간뇨와 불면증, 그 뿌리는 나트륨 부족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해결도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트륨을 어떻게 보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간단합니다. 물에 소금을 녹여 마시는 것, 바로 소금물 섭취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신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비율,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드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양은 500ml에서 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1리터를 기준으로 3대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수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소금의 양은 티스푼 기준으로 1스푼에서 1.5스푼 정도. 단, 여기서 사용하실 소금은 반드시 자연염, 천일염 혹은 구운 소금이 좋습니다. 정제염이나 요오드 첨가 소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중에 절반, 오후 늦게 나머지를 나눠 마셔야 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 한 컵 분량의 따뜻한 소금물은 몸의 수분 밸런스를 안정화시키고 항이뇨 호르몬의 작동을 도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넷째,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찬물보다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 마시면 소화기관의 부담도 덜하고 잠자기 전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쯤에 한 잔, 잠들기 전 따뜻한 한 잔. 딱 이렇게 3번만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주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82세 조남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선생님, 오줌 때문에 안 깨고 자니까 아침에 눈이 맑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금물 한 잔이 단순히 나트륨을 보충하는 걸 넘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 수면의 질, 낮의 활력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건강의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소금물 섭취법을 이해하셨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원하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소금물에 재료를 더해 맞춤형으로 즐기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추, 생강, 꿀, 이 3가지는 모두 어르신들께 익숙하고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자연 재료입니다. 첫 번째, 대추 소금물입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해왔습니다. 따뜻하게 끓인 대추물에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의 소금을 타서 자기 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이 차분해지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강 소금물입니다.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보호하면서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겨울철 특히 효과적이죠. 생강차를 끓이신 다음 여기에 소금을 아주 살짝 타주세요. 뜨끈한 기운이 배 속에서 퍼지면서 몸이 이완되고 잠도 훨씬 잘 오게 됩니다. 세 번째, 꿀소금물입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위장이 약해 자극적인 것이 힘드신 분들께 권합니다. 꿀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감정적으로 다운될 때 위로가 되는 자연의 단맛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이렇게 타서 잠들기 전 드셔보세요. 달달하면서도 짜지 않은 감칠맛에 기분까지 포근해지실 겁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81세 김현식 어르신은 대추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후 하루하루가 다르게 잠이 깊어집니다. 전엔 꿈도 많이 꿨는데 요즘은 그냥 푹 자고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입맛과 몸 상태에 맞게 한 가지만 골라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추가 좋으시면 대추,
몸이 차다면 생강, 달콤한 게 당기신다면 꿀.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이면 여러분만의 맞춤형 천연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보며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9세 김영자 여사님. 처음 뵈었을 때 표정이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너무 자주 깨서 미치겠어요. 이 말이 인사처럼 나오셨죠. 김 여사님은 야간요 때문에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처럼 깨셨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느라 결국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TV를 보면서도 깜빡깜빡 조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고 외출은커녕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수면제를 권유받으셨다는데 한두 번 먹고 너무 멍하고 머리가 띵해서 바로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김 여사님께 제가 소금물 섭취법을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ml의 미지근한 물에 1000일염 티스푼 1스푼 낮 동안 나눠 드시고 잠들기 전엔 따뜻하게 데쳐 끓인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한 컵 마시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 여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침까지 기절한 것처럼 잤어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나더군요. 그 이후로 김 여사님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소금물을 드시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안색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잠을 자니까요, 기운이 달라요. 밥도 맛있고 산책도 다시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소금물 한 잔, 그것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실천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처럼 우리도 단순한 불편함이라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야간요, 불면증, 그 시작점은 작지만 그 끝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충남 아산에 사시는 83세 박춘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셨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80을 넘기고부터는 밤에 잠을 설치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꼭 3번은 깹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데 이상하게 소변량은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도 박 어르신은 밤에 깨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엔 일 마치고 누우면 돌부처처럼 자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시간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그게 반복되면서 잠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셨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작업 도중에 실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소일거리로 돌보던 텃밭에서도 예초기 사고를 낼 뻔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생강 소금물이었습니다. 평소 속이 차고 손발이 시리셨던 어르신께 따끈한 생강차에 구운 소금 반 스푼을 타 드시게 했죠. 낮에는 500ml 생수병에 소금 티스푼 1스푼을 녹여 나눠 마시고 저녁 9시쯤 잠자기 1시간 전에 생강 소금차를 마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이틀, 3일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지만 5일째 되는 날 어르신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 나 요 며칠은 깨긴 깨도 다시 잘 자. 예전엔 한 번 깨면 그냥 뜬 눈으로 아침이었는데 요즘은 금방 다시 잠이 들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엔
간밤엔 한 번도 안 깼어. 아침까지 그대로 자다가 일어나니 몸이 어찌나 가뿐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어르신은 소금물 덕분에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며 예전보다 밥맛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밤새 잤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사례는 체질과 상황에 맞는 소금물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기 파주에 사시는 77세 이정옥 할머니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실 때도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요즘은 잠이 무서워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불면증과 야간뇨가 동시에 겹쳐 잠드는 것도 어렵고 한 번 자도 두세 시간마다 깨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안 고픈데 소변은 자꾸 마렵고 겨우 잠들면 다시 깨어서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할머니는 혈압약을 오래 드셔왔기 때문에 소금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소금 조금만 먹어도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정제염이 아닌 자연염 그리고 적절한 양의 나트륨은 오히려 신체 기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방법은 꿀소금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티스푼 하나, 구운 소금 반 스푼, 자기 전 30분 전에 마시도록 했고 낮에는 500ml 생수병에 소금 티스푼 1스푼을 넣어 조금씩 나눠 드셨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10일째 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정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약 안 먹고 이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엔 낮에도 외출을 꺼리셨는데 이제는 근처 공원 산책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밤에 잘 자니까 아침에 눈이 맑고 내가 나 같아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 전체가 회복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 보이시죠?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금물이라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은 건강이 적이다. 짠 음식을 줄여야 오래 산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무조건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분별한 저염식이, 야간뇨, 불면증, 피로, 무기력감까지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체액의 염도, 즉 나트륨 농도가 아주 약간만 틀어져도 호르몬, 신경, 혈압, 수면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이는 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지고 나트륨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속 염도가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밤에 자꾸 깨게 되고 낮엔 피로가 쌓이고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한 환자 중
고혈압 걱정 때문에 수년간 철저한 저염식을 실천하신 8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진단 결과는 저염식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소량의 소금물을 섭취하게 한 후 단 며칠 만에 잠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피해야 할 건 소금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소금 그리고 과도한 가공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온 천일염, 구운 소금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무조건 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새겨져 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맞는 섭취가 무엇인지,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소금을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적절하게, 똑똑하게 먹자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면역, 에너지 모두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며 실천법과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화장실에 두세 번씩 가느라 잠이 모자라고 몸이 무너지는 삶. 그 시작점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나트륨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수면 호르몬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작은 균형만 다시 잡아주면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 기본 섭취법은요. 물 1리터에 천일염 티스푼 1스푼에서 1스푼 반을 넣고 하루 동안 나눠 마시세요. 반드시 정제염은 안 되고 천일염, 구운 소금으로 사용하셔라. 잠자기 전 섭취하는 맞춤형 조합법을 말씀드리자면 불안하고 예민할 땐 대추 끓인 물에 소금을 넣으셔라. 몸이 차고 소화 안 될 땐 생강차에 소금을 넣으셔라. 당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땐 꿀물에 소금을 넣으셔라. 그 다음에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에는 기본 소금물 소량씩 드시고 저녁에는 자기 전 한두 시간 전 따뜻한 소금물 한 컵만 드셔라. 그리고 실천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단숨에 마시기보다 천천히 조금씩 음용하시고 처음엔 티스푼 반 스푼부터 시작,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셔라.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라. 신장 질환자 또는 염분 섭취 제한 중인 분들은 의사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너무 짜게 느껴질 경우 소금 양을 줄이시고 꾸준한 관찰 후 서서히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몸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5일에서 2주 사이에 효과를 느끼셨고 1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단 한 잔의 소금물로 내 몸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